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6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네, 시작해 보도록 정현님 추천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추석입니다. 다들 이제 뭐 맛있는 것들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경길, 하경길 다들 뭐 조심해서 운전 잘 하시고, 멀리 가시는 분들은 건강 또 유의하시고, 어쨌든 뭐 추석인데, 오늘 경기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딱 두 가지 경기가 있습니다. KBO 이제 와카 경기죠. 와카 결정전. 그 다음에 이제 KBL 한 가지 경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기 멘트 심플하게만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바로 영상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도 지금 membership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참여해 주시면 또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고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KBL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이랑 NC 먼저 볼 텐데, 자, 와카 1차전 대상 경기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승만 챙겨가면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NC는 2연승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삼성에 조금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가 펼쳐질 텐데, 일단 제가 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사실 NC가 최근에 연승이 되게 길었거든요. 연승을 9연승을 달려주면서 KT를 째끼고 막차를 탄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력이 진짜 좋습니다. NC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7.6득점에다가 실점에 대한 억제가 평균 2.6실점을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매치업 상대는 삼성의 후라도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 잘했어요. 그냥 뭐 30경기 나와서 197.1 동안 1.08의 WHP와 2.6의 ERA, 뭐 146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구속이 되게 빠른 건 아닌데 볼 끝이나 구위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뭐 투심이나 뭐 커터,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뭐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구위랑 볼 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잘 던졌습니다, 이번 시즌. 특히나 이 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타격감이 좋은 건 알겠지만 이 후라도가 던지는 뭐 커터라든지 아니면 체인지업에 대해서 타이밍을 잘 맞춰주지 못하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후라도가 NC를 만났을 때 총 4게임을 나와서 30이닝 동안 7자책 2.1의 ERA 기록하면서 되게 잘 던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NC의 빠따의 흐름과는 좀 별개로 저는 오늘 후라도가 최소한 6이닝 이상 7이닝 8이닝까지 던지면서 2실점 이하 경기 충분히 가져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최소한 6이닝 7이닝 먹어주면서 2실점 이하는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봐줄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NC의 선발은 구창모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뭐 스탯이 많지는 않아요. 4경기 나와서 14.1이닝 동안 1.19의 WHP와 정원님 2.51의 추천 ERA.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뭐 투구수를 그렇게 조금 던질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한 99 정도? 뭐 한 6이닝 요 정도 던져줄 것 같거든요. 요 언저리. 그래서 143km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속이 빠른 건 아니지만 구위가 워낙에 좋고요. 커맨드가 워낙에 좋습니다. 그리고 뭐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도 괜찮고 특히나 이 좌타 전팅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타자 몸쪽으로 승부가 좀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도 또 높기 때문에 이 구창모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뭐 이 삼성의 좌타 라인들이 만났을 때 저는 어느 정도 공략이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 삼성이 가장 타이밍이 아쉬운 구종이 뭐였죠, 이번 시즌? 밸류가 높은 브레이킹볼에 대해서는 사실 타이밍이 잘 안 맞았습니다, 이 삼성이. 그래서 저도 이 후라도가 구창모가 후라도만큼의 이닝 미팅 능력을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한 5회, 6회까지 안정감 있게 막아준 다음에 불펜으로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NC 불펜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되게 괜찮아요. 뭐 최근 5경기에 24이닝 동안 2.25의 ERA 기록하면서
어쨌든 뭐 투수 운영 자체가 많은 실점을 주지는 않는 투수 운영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라팍에다가 양팀의 빠따가 최근에 워낙에 또 잘 터져줬었다 보니까 다득점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경기가 저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NC의 뭐 플러스 핸디캡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일단 핵심은 구창모가 생각보다 좀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잘 막아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후라도는 뭐 워낙에 잘했고요. 그나마 변수가 있는 쪽은 구창모인데 저는 구창모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높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최근에 NC의 흐름도 불펜 흐름도 조금 주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KB의 정관장이랑 가스공사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10개 팀 중에 전부 다 이제 2경기씩을 가져갔거든요. 얘네 둘만 빼고 정관장이랑 가스만 이제 한 경기씩 가져갔고 나머지 이제 8개 팀은 이제 2게임씩 가져갔는데 뭐 시즌 초라서 생각보다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기들도 꽤나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한번 열심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은 직전 경기 삼성을 만났죠. 삼성을 만나서 소위 말해 털리고 왔어요. 76득점을 가져가는 동안에 98실점을 내어주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뭐 정성우라든지 베란게이라든지 김국찬이 보여줘야 하는 앞선에서의 수비가 그냥 탈탈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그날 3점을 32개를 시도해서 성공률이 59.4%였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치였죠. 32개 시도에서 59.4%로 3점을 메이드 시켰다. 이 가스의 앞선에서의 수비가 얼마나 지금 잘 안 됐었는지를 대변해주는 지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수비 가져가 주면서 턴오버를 유발해 줬어야지 강점이 있는 이런 수비였는데 생각보다 조금 뚫리는 지표 경우의 수가 많았었고요. 정돈이 안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생각보다 쉽게 외곽에서의 기회를 내어주었다. 게다가 이 가스가 수비가 안 된 것도 문제였지만 공격도 사실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일단은 뭐 벨랑겐이라든지 김국찬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었는데 외곽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었는데 삼성 성공률이 29.03%. 워낙에 조금 외곽에서의 스파우드업 자원들에 대한 밸류가 떨어지다 보니까 안 좋았어요, 공격도. 그래서 뭐 김준이라든지 마티앙이라든지 이제 뭐 골밑에서의 이런 경쟁력을 보여주지도 못했고요. 외곽에서의 수비에서의 강점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이제 공격에서 메이드 성공률 자체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밸런스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모습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스는 지금 앞선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요. 메이드 확률 자체도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분간은 지금 가스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니콜슨이라든지 이제 뭐 김낙현이라든지 이런 확실한 에이스들을 왜 좀 보냈을까? 근호형통님 추천 좀 감사합니다. 아쉽거든요. 확실한 에이스가 지금 애매해요. 가스 입장에서는 뭐 라거나가 뭐 득점을 꽤나 잘 해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지금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를 잡고 왔죠. 이제 손호를 만나서 사실 정관장에 대한 경기력도 좋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69득점과 57점을 내주면서 경기를 잡고 왔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 백코트에서의 경쟁력은 역시나 좋았어요. 뭐 변준영이라든지 박지훈이라든지 김현영까지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김종규라든지 오브라이언트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골밑에서의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여줬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박지훈이가 3점 4개 던져서 4개 메이드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김영현이도 4개 던져서 뭐 3개 메이드 했었고, 빠른 템포로 공격을 잘 마무리했었고요. 수비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상대의 공격을 조금 불편하게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정관장이가.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종합해 보면은 이 양 팀의 백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수비라든지 3점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주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양 팀의 순수 스팟업 자원들의 밸류 자체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난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결국에 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니콜슨이라든지 김낙현이 빠진 자리, 에이스의 이런 자리를 좀 채워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좀 어려운 게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가스에 대한 득점 기대치를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삼성을 만나서도 76득점에 그쳤었어요. 근데 사실 정관장, 더 수비가 괜찮은 정관장을 만났을 때 이 가스가 가져갈 수 있는 득점이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조금 낮게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정관장 승에다가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정관장 승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154점을 기준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두 가지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하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뭐 추석 다들 잘 보내시고 유튜브 형님들,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 경기표라든지 타포에 대한 경기들 체크하고 싶으시면은 또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결과 보시고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